호남 민심 회복을 통한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집중 인터뷰. 오늘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당대회 준비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추미애 의원 나오신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당대표 도전의 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것을 맡은 게 가장 정권 교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과 분열이 돼 있고 아까 소개됐습니다만 호남 민심이 이탈된 것 문제 등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후보가 아닌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송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소위 이제 도로 친노당 혹은 또 도로 문재인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난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주류들은 다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글쎄요. 추미애, 송영길 두 분. 글쎄, 저도 비주류와 주류를 다 통합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친노 쪽에서는 또 혹시 이렇고 어찌됐건 저는 양쪽을 다 포괄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통합행동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네. 송영길이 당대표 되면 뭐 도로 무슨 당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계파와 분열을 없애고 하나로 당이 통합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비주류에서는 출마를 안 해요, 거의. 뭐 이종걸 의원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전당대라는 게 좀 흥행이 돼야 되는데 네. 좀 싱겁지 않으세요? 흥행을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아직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이 8월 9일 날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열기가 만들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막 뭐 센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붙어야지 흥행이 되는데 네. 추미애 의원, 송영길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친노, 비노 이런 계파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더 내용적인 정책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 대결.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이제 호남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지난 선거에. 네. 물론 호남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호남 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호남에 다시 마음을 어떻게 다시 찾아오시겠습니까? 호남이라는 게 사실 저희 민주당이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 호남 출신이다 아니다 이걸 넘어서 호남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고 실천해 가는데 적임자인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에서 태어나서 제가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근데 초중고를 나오면서 제가 고3 때 5.18을 겪었고 또 그 이후로 그것이 저의 삶을 규정하는 큰 이제 전환점이 돼서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호남 대표가 되면 그래서 소통을 사람들이 좀 해내는데 기대를 하겠다. 네, 호남 민심은 핵심을 제가 다녀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권 교체 희망이 있느냐 과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현상을 변경해야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호남에 너무 인물이 없다. 네. 뭐 대권 주자도 안 보이고 당권 주자도 없고 이게 호남 인물들이 씨가 말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해도 네. 어디에 전화 하나 할 데 없고 인사상에 불이익 받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해소해 가는데 호남 당대표가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적임자다 이런 예. 생각이시군요. 예. 근데 지금 여권에 비해서 야당 쪽에는 특히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뭐 문재인 전 대표도 있고 물론 박원순, 뭐 안희정 지사, 또 김부겸 의원 당선되고 또 손학규 전 고문의 또 행보도 심상치 않고요. 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분이 가장 지금 이 대권 주자로 후보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세요? 추미애 의원께도 참고로요. 똑같은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력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이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좀 의외더라고요. 편을 예, 되겠습니까? 이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가장 지도 높은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 뭐 그야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이제 예, 돼야 되는 객관적 것처럼 사실이고. 얘기를 했다. 그것은 이제
그거는 문재인 대표의 본선 경쟁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네. 한번 이거를 새롭게 이 경선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높여서 집권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의 뭐 남원종 소위 남경필, 원희룡, 뭐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50대 주자들에 맞서서 안희정 지사가 좀 적합하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여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네. 심지어는 이제 손학규 이제 대표까지 만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문재인 후보의 대타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당의 다 소중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소중한 지도자들이고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어찌됐건 공정하게 되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억지로 경쟁 있는 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당이 돼서는 안 될 거고 그러겠죠. 경쟁 있는 분 더 경쟁 있게 만들어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본선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떤 인위적으로 뭘 개편한다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의 지지도가 그대로 잘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내용을 겪고 있고 또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승승장구하듯이 보였는데 네. 최근에 서영교 문제로 일파만파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뒤늦게 뭐 사과도 하시고 했는데요. 이 사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당무감사 지금 뭐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당에서 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거 일부러 구색 맞추려고 막 하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이게 20대 국회에 있는 일이 아니었고 지난 일이 있었던 일인데 이게 사실 이군현 의원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 정도의 보좌관 월급을 뜯어서 이거를 한 걸로 아직 형사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분은 지금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예. 그러니까 자체가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것은 형사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민심은 물론.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네.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이 부여하는 이 보좌직 이것을 사적으로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서영교 의원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그래서 되느냐. 당에서 지금 아마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이제 앞으로 대표가 될 분인데 본인 의견을 한번 말씀. 그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담당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당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시는데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정치권 특검 문제 지금 바로 이제 이어서요. 네,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늘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 성에는 안 찬단 말이에요. 네. 자, 우리 송영길 의원은 딱 이것만큼은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글쎄요. 지금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를 나눠서 보야 된다고 보는데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말하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은 저는 이것은 필요한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헌법적인 거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악용하는 게 문제죠. 이것을 각 정당 대표들이나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어떤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권력을 상대로 감시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어떻게 권력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국회의원이 저 말을 하고 저렇게 우리가 못할 말을 당당하게 대통령 앞에서도 민심을 전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필요하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얘기에 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화가 아직 많이 멀었다 그런 뜻도 포함되는 겁니까? 심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 이 총선 결과 전만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 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잘리는 어떤 다른 초선 의원들이 겁나서 말을 하겠어요? 저는 말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이 미움을 또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호남 당대표의 기치를 걸고 출사표를 던지신 송영길 의원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